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하지만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의 근간을 뒤흔든 가장 기괴하고 잔혹한 사이코패스가 활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백성을 자식처럼 아꼈던 성군. 세종조차 이자의 행각을 보고받고는 소름 끼치는 잔혹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태평성대의 이면 한양의 뒷골목을 피로 물들였던 조선판 연쇄살인마 감동. 오늘 그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조선 초기 유교의 법도가 칼날처럼 날카롭던 시절입니다. 여인들은 담장 밖을 나가는 것조차 죄가 되었고 평생을 집안이라는 감옥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죠. 그 억압된 공기 속에서 기괴한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감동. 그녀는 본래 양반가의 여식이었지만 버림받은 뒤 세상을 향한 뒤틀린 복수심을 키워온 인물입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정복해야 할 사냥터였고 사람의 목숨은 갈증을 해소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여인들이 하나둘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는 확산되었습니다. 시장의 창거리를 사러 나갔던 안악, 밤늦게 우물가에 물을 길러갔던 처녀가 증발하듯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강 하류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여인의 시신 일부가 떠오른 겁니다. 범인은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조각내고 조롱하듯 버려두었죠. 평화롭던 세종의 치세는 단숨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수사관들이 좁혀온 포위망 끝에 걸려든 인물은 놀랍게도 도성 안에서 사교성이 좋기로 소문난 미모의 여인 감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선비로 변신해 외로운 여인들을 유혹하기도 했고 때로는 다정한 이웃, 언니로 다가가 그들의 속마음을 훔쳤습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기괴하고 충격적인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감동이 부녀자들을 꿰어내어 간통하고 그 행실이 극히 음란하여 도덕을 어지럽혔으니 이는 전례가 없는 변괴이다. 그녀와 연루된 사대부의 수가 수십 명에 달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물론 실록에는 간통과 음란이라는 단어로 그 죄를 압축하고 있지만 당시 수사 기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녀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유린하고 파괴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감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상대의 심리를 파고들어 무너뜨린 뒤 그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포도청 수사관 김도사가 그녀의 은신처를 덮쳤을 때 그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벽장 안에는 실종된 여인들의 비단 옷가지와 장신구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 곳곳에는 닦아내지 못한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감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내뱉었죠. 그들이 원해서 나를 따른 것인데 왜 내가 죄인인가? 나는 그들을 집구석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준 구원자일 뿐이다. 이 소식은 곧바로 경복궁의 세종에게 보고됩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세종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성군은 직접 추국장에 행차하여 이 잔혹한 여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비극의 시작입니다. 세종은 감동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간의 탈을 쓰고 이토록 참혹한 짓을 저질렀느냐? 내게는 측은지심이 없단 말이냐? 이때 감동의 반응은 실로 소름 끼칩니다. 그녀는 세종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다스리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인들에게는 지옥입니다. 나는 그저 그 지옥 속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내가 죽인 여인들은 죽어서야 비로소 그 억압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특유의 뻔뻔함과 궤변. 세종은 그녀의 말에 분노를 넘어티서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은 세종이 이 사건을 처리하며 느꼈던 고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기를 감동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그와 연루된 자들이 너무 많아 이를 다 벌하면 조정이 텅 빌 지경이다. 법으로 다스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라며 탄식하였다. 결국 감동에게는 극형이 내려집니다. 그녀의 목이 저작거리에 걸리던 날 한양의 백성들은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고 해서 그녀가 뿌린 악의 씨앗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세종은 이 사건의 전말이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잔인한 묘사들을 상당 부분 삭제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감동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이코패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한 여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조직적이고 잔인했던 감동 사건. 그녀는 진정시대가 낳은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본성 속에 숨어있는 악마의 한 단면이었을까요? 성군 세종의 시대에 일어난 이 비극은 아무리 완벽한 법과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라도 인간의 뒤틀린 욕망까지는 완벽히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름 돋는 조선의 뒷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감동의 이 기괴한 행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말대로 억압된 사회가 만든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순수 악의 발현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기괴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선시대판 한니발 렉터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인물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